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이른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 공명정주의 주식싹쓸이 진행의 이혜림입니다. 미국은 1년 가운데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역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마이너스 성장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시가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FOMC에서는 예상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금리 인상이 고점이 아니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확인한 미국의 3대 지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물가지표가 크게 올랐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1.88%의 상승으로 12,390일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42%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7% 상승한 32,845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달 들어서 다우지수가 6.7%가량 올랐고 S&P 500 지수는 한 달가량 9.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한 달 사이에 12%나 상승하면서 3대 지수의 이달 상승률은 2020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4거래일 내리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상승한 건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금요일 종가 2,451을 기록을 했고 이 성장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버가 4%가량 상승했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지난달 16일 이후에 첫 800선을 봤네요. 800선의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고요. 803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월 증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 달도 이렇게 벌써 후딱 갔네요. 자, 이제 8월 증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자, 02-786-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는데 종목 상담 토요일 아침에 열려 있는 거 아시죠?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문자 메시지는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MTNW 공명정주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분석해 주신 대로 예, 한 주 예.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네, 요약해 볼까요? 예, 제가 이번 주부터 먼저 좀 요약을 좀 해드려 보겠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는 좀 이제 이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이제 관련주들이 좀 핫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 풍력의 이제 상승세를 좀 이끌었죠. 그런데 이게 좀 지속될 수 있느냐는 다음 주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8월 3일 같은 경우가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제 증산을 하느냐 못 하느냐 여기에 이제 기로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제 7월 달이죠. 7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사우디 왕세자랑 회담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이미 백악관에서도 증산 합의 가능성을 상당히 좀 가능성을 자세하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증산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 아닌 말로 이제 사우디와 지금 미국은 더 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최강 미국을 거부한다. 그런 건 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을 거부하기는 너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미국 수만 들어주면 또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가 반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적당한 선에서 좀 증산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예상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게 상황을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증시 흐름은 이미 지금 이제 유류세 또 인하와 함께 전반적으로 국제 효과가 뭐 폭등세를 기록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안정세를 그래도 좀 찾는 모습인데 간밤에 좀 이제 한 2%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증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국제유가 향방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뭐 할 종목이 좀 많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증시름이 아마 8월 달은 나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종목이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질 때는 역시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증시 긍정적으로 보고요. 일단 지난주 이제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 전기차 쪽에 이제 소재, 원료가 되는 기업들의 급등 랠리가 나타났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를 이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급등 랠리, 상한가 랠리가 나왔거든요. 작년도에 제가 2021년도 때죠. 상승률 170%를 안겨드렸던 조일알미늄. 또 급등 상한가 랠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역시 작년도 누인텍을 모르면 정주 전문가를 모르는 거죠. 그만큼 이 누인텍 같은 경우도 상한가 랠리가 또 나왔죠. 그만큼 전기차는
이 추세적으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까 예전에 스마트폰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혁명 이제 관련주다 보니까 앞으로 핵심적으로 이제 원료나 소재,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은 큰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빠르게 핵심 부품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느냐, 앞으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독점적으로.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 또 한 이슈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타났죠. 역시 메타버스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일단 팀 쿡 CEO,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메타버스를 보고 있자니 흥분이 된다. 큰 부분을 본 것 같아서.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연초 부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부터 이런 얘기를 했죠. 메타버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올해 안에 본궤도에 올려놓겠다. 벌써 상반기 지나갔습니다. 언제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반기는 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이제 애플도 내년 초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신한인터텍 벌써 80% 랠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코세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부터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핵심 장비 부품, 전 세계에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장비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세스 같은 경우도 애플 커팅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 디스플레이 부사장이 선언했죠.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이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초격차를 선언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 의지, 육성 의지를 밝힌 거죠. 그만큼 이제 마이크로 LED 수율을 높여줄 수 있는 리페어 장비는 전 세계에서 이 코세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적이 또 급증하고 있고 재무 상태가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제 바닥에서 설명드리고 벌써 30%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아직 늦지는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하지만 단기는 이미 바닥치고 올라왔죠. 그래서 조만간 다음 주 이제 싹쓸이 전략 설명드리면서 차트도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런 메타버스 전기차, 이제 에너지 업종이 핫한 이슈였습니다. 대신 다음 주는 에너지 업종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 따라서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금 단기는 전반적으로 과일 꺼냈거든요. 너무 추격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유가 향방을 예의주시하시고 또 10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도 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분석을 했는데 그 안에 공영정주위원회 종목도 이렇게 눈에 띄네요. 네, 전기차 소재 원료의 미네나노텍과 또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신화인터텍까지 다 저희 종목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떻게 8월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벌써 8월이 시작됩니다.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 모두 좀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 전략 공개해 주시죠. 제가 이제 M10W 이제 작년도 이제 대상을 받으면서 전체 1등을 하면서 이제 올해도 6월 달에 지금 1등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닌 말로 약간 열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기 전에 다음 주 싹쓸이 전략은 이제 지금 자이언트 스텝 이미 끝났습니다. 금리 인상. 아마 금리 속도 조절은 얘기가 나왔어요. 애플 실적 발표 굵직굵직한 이슈 끝났습니다. 예상치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아마존 실적 발표했습니다. 주말에 지금 10%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오펙 플러스 회의만 남은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포인트거든요. 이제까지 증시의 조정을 유발했던 원인이 석유거든요. 인플레 상승. 그래서 금리 인상이 빨라졌던 거고요. 여기서 증산만 하게 되면 어떤 것들에 비해서도 가장 큰 호재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 초미의 관심사가 8월 3일 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이든하고 사우디, 만약 여기서 증산 합의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이제 빠이빠이 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증산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물론 예상하고 좀 반대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할 종목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지금 바닥에서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8월 달에는 역시 메타버스, 이제 구글 글라스, AR 글라스 시제품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메타버스와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로봇을 8월 달에 미국에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물론 연기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반기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이 전기차 업종은 빼놓지 않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현대 전기차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누적 수주 잔고만 어마어마합니다. 120만 대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전기차 쪽이랑 철강 업종,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가장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실적은 그렇지만 그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업종이 철강 업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철강 업종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왜 요즘에 좀 주식 투자 열광하시는 분들 작년도부터 해서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 제가 간혹가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주식계의 펄지상이 아닌가 이 부분이죠. 721선 부근에서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이 펼쳐지고 나서 바닥을 형성했어요. 빨간색 721선 라인선에서. 그리고 나서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721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인플레 상승 때문에 물가가 이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초부터 해서 6개월 동안 드라마틱한 조정이 나오면서 이 721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제 721선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간다 못 간다를 떠나서 2018년도 하반기 때 위치, 막 상승 터닝하는 그리고 2020년 3월 달 말 위치, 4월 달 초 위치, 상승 터닝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위치랑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역시 아직 대세 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가장 조로의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물론 이제 조금은 늦었습니다. 저는 밑에서부터 지금 봐왔기 때문에 하지만 721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봐도 그렇게 중장기적으로는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때는 삼성전자 이정회장 사면 이슈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대규모 M&A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특히 국내 증시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오펙 주식. 3일인가요? 예, 네. 3일이죠. 네, 3일에 이제 오펙 회의에 주의를 하시고요. 유가 향박 같이 주시를 하시고, 자, 정주 위원께서는 지금 보이는 종목이 많다라는 건 증시가 그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방증한다고 합니다. 계속 종목이 안 보인다 하면은 그것도 애매한 증시 상황인데 지금은 그거 반대라고 하네요. 자, 그 안에서 메타버스, 로봇, 전기차, 철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볼까요? 여러분들이 믿고 보는 싹쓸이 기법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주식 싹쓸이. 제가 이제 주식 싹쓸이라고 지금 지은 이유가요. 주식은 이제 바닥을 찾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역시 바닥에서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싹쓸이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바닥 싹쓸이. 그리고 좀 솔직히 좀 유재석 씨도 좀 영향을 줬어요. 이 선한 영향력. 그만큼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선한 종목을 가지고 바닥에서 싹쓸이 해야 되겠죠. 뭐 바닥에서 아무렇게 뭐 차트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모든 종목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바닥에서 이 품절주라고 있어요. 품절주라는 거는 최대 주주가 대량을 매집을 해서 주식수가 좀 적든지 특정 세력이 잔뜩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 주식수가 적은 종목,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라든지 유통 주식수가요. 그러면서 주가가 물량이 잘 안 나오면서 크게 막 10배씩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서 또 나왔습니다. 아실 것 같아요. 상반기의 레전드죠.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성광 같은 경우는 제 관심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9,900원 거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2년 만에 10배가 올라갔어요. 그죠? 10배, 딱 10배. 그때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요, 바닥에서 자사주 매입과 역시 최대 주주의 매집이 이루어졌거든요. 유통주식 수가 한 20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온 거거든요. 물량이 별로 안 나와요. 바닥에서만 대량 거래가 시작되지 2개월 연속. 그리고 나서부터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아예 물량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물량이 안 나오는 것 같지만 공시를 보셔야 되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10배 올라왔는데 별로 그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연 안 되네. 그리고 이제 계속 추가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공시를 보니까요. 이제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10배, 대부분 바닥 대비 한 10배 정도 올라오면은요. 대부분 이제 상투를 시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 싹쓸이는 바닥 대비 대부분 10배 정도를 노린다. 많게는 뭐 11배까지도 노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시와 차트와 그리고 수급을 보시게 되면 정확합니다. 물론 실적도 봐야 되겠죠. 대신 실적은 나중에 급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후로 참고사항으로만 봅니다.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최대 실적 기록하는 기업들만 봐요. 바닥에서 턴 어라운드 될 때 봐야 돼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턴 어라운드 될 때를 봐야지 그래야지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또 최악을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내용, 전반적으로 이제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 사업 내용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 어렵다라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대신 모든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쉽다라고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좀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 특히 주식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완벽을 추구할 때 실수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해드리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도 왜 제가 1등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올해는 하반기에는 좀 더 완벽을 추구하는 방향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도권에 근접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이크 코리아. 이 종목이 이제 상반기 레전드 종목이죠. 제가 2,000원대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쭉 횡보를 하다가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네요. 4월 6일 날 아마 가장 먼저 발견을 하고 4월 9일 날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제2의 네이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나서 2만 원까지 갔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2,800원짜리가 2만 원까지 갈 줄이야. 그런데 이 위치에서 더 갈 거로 생각을 했어요. 생각보다는 엄청난 대량 거래가 수반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되돌림 반등을 나오고 주식은 상투를 시연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다이렉트로 꺾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좋은 기업들은. 중간에서 되돌림 반등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여기서는 1차 상승 그리고 전고점 뚫고 이제 뚫으니까 또 2차 상승 파동이 나와요. 대량 거래 시연됐던 또 고점을 뚫으니까 또 3차 상승 파동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서는 그때 당시가 이제 6월 달이었죠. 여기서는 뚫지를 못하고 꺾이고 쌍봉을 형성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되겠구나. 결정을 해야 돼요. 갈 자리에서 가야 되거든요. 뚫고 가야 됩니다. 막히면은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도 사람도 피가 이제 잘 돌아가야 되는데 막히게 되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죽잖아요. 사람이 죽어요. 주식도 여기에서 뚫고 가야 되는데 막혀버리면 죽은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뚫지 못하고 할 때는 특히 바닥권에서 뚫지 못하고 왔다 갔다 또 뚫을 수도 있는데 과일권에 바닥 대비 한 10배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또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는다. 그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경계권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이크 코리아는 제가 상반기 레전드 종목으로 제가 강추해드린 종목이고요. 400% 상승률, 그냥 찐 상승률이에요. 강추해드리고 끝까지 저는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RBW가 있죠. 바닥에서 외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패턴이 형성이 되고 쭉 랠리가 나왔죠. 제가 이 자리에서부터 본 것 같아요. 중간. 왜 17,000원대, 18,000원대에서 봤을까? 원래는 16,000원대에서 봤었어야 돼요. 대표이사가 30억을 사네요. 그리고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가 200억을 넘게 삽니다. 16,000원대에서. 1년 동안 보유예수가 되네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동안 보유예수가 되거든요. 주포 세력들이 팔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딱 봤을 때 자사주 매입이 2만 원대 들어왔어요. 또 뭐 개인 법인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최대 주주 측에서 RBW 측에서도 18억이 2만 원대에서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16,000원, 2만 원대에서 주포 세력들이 매집이 잔뜩 들어오고 1년 동안 보유 예수가 된다. 근데 쓰리 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상한가를 시전하고 이제 막 올라간다. 신사업 메타버스를 한다. NFT 신사업을 한다. RBW는 마마무가 소속돼 있는 이제 회사죠.
그만큼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성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졌는데 역시나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이제 이평선들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막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려고 하는 위치죠. 저 밑에는 60일선인 100일선만 돌파하면 완벽하게 정배열 상태에 들어가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월봉 차트 속에 숨어 있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성광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부터 역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10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매집이 이뤄졌다. 하잉크 코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80%를 육박해요. 둘 다 유통 주식 수가 2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RBW도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유통 주식 수가 한 3, 400만 주?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굉장히 적은 편이고요. 슈퍼 세력들이 잔뜩 매집 들어왔는데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둘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두 기업도 신사업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도 신사업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너무 공통점이 많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슈퍼 세력은 16,000원, 2만 원대 들어왔습니다. 만 원대 중후반대 정도까지는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21,000원대죠. 약간 늦긴 했죠. 제가 이 주식 삭스 시간에 아마 바닥에 있을 때 18,000원대에 있을 때부터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벌써 한 20, 30% 정도는 올라와 있는 상태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공통점을 찾으면 역시 하반기에도 제2의 하잉크 코리아가 분명히 또 이 종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고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역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빠르게 바닥을 찾느냐. 뭐 주식 투자 똑똑하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명문대 나온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이죠. 누가 먼저 노력을 바닥에서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하반기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토요일 아침을 깨워드릴 시원한 주식 삭스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삭스리. 자, 02786-1022, 1023번 두 대 전화 열려 있고요. 자, 문자 메시지 013-3366-8200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로 문자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8325님, G2 파워 의견 주셨네요. 55,000원에 50%라는 비중을 갖고 있고요. 매도해야 되나요? 라는 의견이시네요. G2 파워 어떤 종목인가요? 위원님? 네, G2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무상증자를 하면서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 G2 파워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대부분 무상증자하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곤두박질 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쳐야 돼요. 노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조강 IRL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이 무상증자하고 나서는 결국엔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기업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잠깐 이제 수급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장난 노름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일시적인 인위적인 주가 부양 목적으로 요즘에 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아닌 말로 로또를 맞은 거거든요. 무상증자할지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로또를 맞은다라고 해서 뭐 떼부자가 될까요? 좀 오히려 로또 맞은 분들 중에서 오히려 뭐 80% 이상은 불행하다 뭐 이런 사람들 이게 듣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무상증자를 했다. 저는 55,000원대는 지금은 시가 이상은 좀 이제 경계하시는 게 좋아요. 퍼가 수십 배를 기록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철저하게 5일선 중기는 그래도 욕심 부리고 싶다. 그럼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이제 보유를 하는 건데 지금은 매수권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주식은 항상 첫 5일선 회복될 때를 매수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이제 바닥권은 어디였습니까? 2022년도 4월 달이었죠. 맨 밑에. 저 5월 달이었죠. 5월 19일부터 21선 초돌파할 때 1차 상승 파동 첫 나올 때 그때 막 연속적으로 3일 동안 거래량이 늘어날 때 그럴 때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밑에서 매수해서 위에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거든요. 지금은 아무리 대박이 터진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저는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시가상은 이제 다음 주는 매도 관점 이후에 좀 경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5만 5천 원의 매수가 정말 고점에 예. 따라 매수한 예. 거네요. 그렇죠. 너무 고점이죠. 네, 그게 아쉽다라는 의견이고 일단 지금 저점에서 하신 분들의 보유 영역이라는 의견입니다. 좀 높다라는 의견인데 매도 쪽으로 의견을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바닥을 찾는 자 성공할 것이고 예. 더 갈 거를 찾는 자 실패할 겁니다. 예. 바닥에서 찾는 것은 조금 부족한 종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6749님 반갑습니다. S51, S51, S51 10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25%의 비중이고요. 지금 9만 천 원대의 상황인데 어때요? 다음 주에 뭐 오펙회의 아까 의견도 주셨고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예. 실적은 좀 잘 나왔는데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SOL 같은 경우가 일단 제 관심주는 아니에요. 예. 대신 지금 위치 자체가 일단은 반등권에는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관심주가 아니냐? 이 SOL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유가 반등 수혜주잖아요. 이제 정제마진 이제 상승세와 함께. 근데 국제유가가 그러면 하반기에 이제 폭등할 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폭등할 거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물론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차피 석유는 좀 이제 축소가 돼야 돼요. 기후 너무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이러다가 지구 다 망가지겠어요. 그만큼 이 석유는 좀 축소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는 방향 쪽으로 갈 텐데 석유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수백 년, 아닌 말로 좀 오버해서 좀 1000년, 2000년 쓸 정도의 양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계속 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왜 안 쓰느냐? 기후변화도 심각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석유를 많이 쓰는 기업들은 이제 공급하지 않겠다. 그래서 알리백에 가입해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SOL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금 얘네들 이 회사도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아마 전기차 사업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주유소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석유 가지고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도 지금 이제 석유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로의 대전환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대로의 대전환. 그래서 네옴시티도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는 분명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제유가 때문에 급등락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뭔 이슈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이 반복되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왜 지금 기술적 반등권에 놓여져 있느냐? 이 721선에 왔잖아요. 721선. 그죠? 이 빨간색 라인선에 왔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좀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석유가 좀 반등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일단 이 위치는 실적 대비는 그래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예요. 그래서 88,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일단 저 위에 중장기 이평선이 10만 원대 한 초중반대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수 단가가 10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물렸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반등신을 좀 경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11월 달에 바이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석유 가격을 좀 낮춰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거든요. 너무 그렇게 폭등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는 오히려 에너지 업종보다는 IT와 자동차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88,000원, 일단 103,000원 박스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박스권 전략입니다. 아까 지지권과 저항권 체크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에너지보다는 IT 자동차 쪽이 어떠시냐라는 조언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SOL이 정제마진 반토막에도 또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전략과 분석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요.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을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예, 잘 주무셨어요? 더운데 많이. 더워요. 맞습니다. 네, 열대야와 네. 참 매미 소리가 지금 한여름을 방불케 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바이오니아고요. 네, 매수가 33,000원에 15%예요. 33,000원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엊그저께 매수했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바이오니아가 이거 많이 방송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 봤는데 네. 이게 사자마자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 싶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품목을 사고 보니까 네. 좀 겁도 나고 그래가지고 전문가님한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면 여쭤보려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네요. 아이고, 33,000원에 엊그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하시자마자 떨어졌다. 근데 잘 알지는 못하는 종목이다. 라는 네. 게 아쉽네요. 방송에 방송에서 많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들렸는데.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아버님처럼 느껴지셔가지고.
여섯 됐습니다, 이제. 아유, 좀 연세 많으시네요. 예. 자, 앞으로 성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잘 주신 것 같아요. 주식은 네. 이 기준과 원칙을 잡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이제 진단키트 업체거든요. 그런데 진단키트,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하는 건 아시죠? 8만 명 네네. 정도 나오거든요. 대신 생각보다 그렇게 폭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나 봐요. 지금 오미크론에 네. 걸린 사람들 많이 있다 보니까 예전처럼 막 50만, 60만 아니고 20만을 정점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핫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슈가 딱 하다가 처음에 요즘에 별로 힘이 없어요. 대신 이 바이오니아는 진단키트 내에서도 분자 진단키트, PCR, 자가 진단키트 업체들이 올해부터 해가지고 1월 달인가요? 그리고 2월 달, 3월 달 실적이 폭증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SD 바이오센스, 휴마시스라든지 이 기업은 실적이 폭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해도.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유산균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보다 요즘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갖는데 왜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 입력이 많이 돼 있느냐. 저는 솔직히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노력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기법강좌 시간에 말씀드렸죠. 노력을 하시라고. 그럼 그만큼 이 바이오니아는 제가 작년도에 레전드 종목이에요. 저를 좀 아시는 분이라고 하면 2021년도 때 그때 6월 달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도 공개적으로 400%제 레전드 명예존당 상승률 올라간 종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쳐다보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실적 대비 저평가되지도 않고 기간이 대량 매수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금 코로나 잠깐 1개월, 2개월 유행했다 반짝했다가 끝날 거고 근데 실적이 이 자가진단키트 쪽으로 특화된 기업도 아니고 타액진단키트 개발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큰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는 일단 저는 혹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의 그 1, 2개월을 노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래도 주식을 큰 흐름을 보고 해야 되잖아요. 1년, 2년을 보고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잠깐 1, 2개월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슈가 너무 강하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슈가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는지 아직도 걸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만큼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한 97%를 육박한다라고 해요. 나머지는 좀 어느 정도 잘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좀 그냥 좀 매도 관점으로 보고 나중에 갑자기 급등한 나온다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말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IT 자동차 쪽으로 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월요일 날 매도를 할까요? 예, 시가 이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번쩍거리고 올라가면 뭐 4만 원대 정도에서 정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욕심이 없으면 본전 부근에서라도 좀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장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면 좀 손실을 보는 한이 있다더라도 좀 정리를 하고 정석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석적인 마인드를 갖고 정석적인 방법으로 이런 수급과 실적을 보고 성장성을 가지고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2021년도 6월 달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월요일 날 상황 봐가지고서 정리를 예. 하든지 예. 액션을 취해야 되겠구만 그래요. 예, 결정은 이제 투자분이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많은 조언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셔서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33,000원의 매수가 4만 원까지 보시던가 아니면 종목 교체를 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짧게 볼까요, 의원님? 2956님, 시노펙스 4,200원에 20% 비중이 높은 편이에요. 매수가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FPCB 업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즉흥적으로 지금 종목들을 쭉 보는데 네.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분명 작년도부터 실적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분리막 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지가 않아요. 10%대 좀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품절주를 얘기해 드린 거죠. 잔뜩 세력들이 매집 들어오는 기업을 봐야 된다.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는 기업을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렇게 해당되는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쪽에 FPCB 업 쪽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인터플렉스라든지 뭐 BH라든지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노펙스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720선 이제 막 돌파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밑에서부터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면서 또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 쪽에 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재료와 함께 또 움직일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테마주 관점에서 실적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못 간다라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무조건.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예전에 뭐 2020년 8월 달 같은 경우도 쭉 한번 뭐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6천 원까지 확 뛰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전기차 2차 전지 쪽의 관련주들이 좀 핫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만약에 엮여서 오히려 IT보다도 2차 전지 쪽으로 엮여서 움직이면 좀 더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720선 돌파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720선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3,700원대까지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두시고 그리고 나서 돌파하게 되면 4,000원대 초반대 이상까지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만약에 여기서 이전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3,100원대 후반대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61선 정도가 이전 저점 깨지면 일단 경계했다가 그리고 나서 뭐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 전략 쪽으로 본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뭐 기간이 매수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최대 주주가 대량 매집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테마성 관점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지 모든 게 완벽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죠. 모든 거를 완벽한 종목을 좀 추구해야지만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물론 이 기업이 갈 수도 있겠지만 모든 부분들이 완벽한 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석적인 마인드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노팩스까지 함께 있고요. 자, 이번에 공명종주위원께서 얘기한 종목들의 AS와 리뷰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주에 주식삭스리 이 시간에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모트렉스. 아니, 위원님, 이게 지금 몇 주째인지 모르겠어요. 한 3주 됐나요? 4주째예요. 4주째. 4주째입니다. 바로 예. 전주 종목이 예, 그렇죠. 한 주 만에 예. 이렇게 빠르게 상승 움직임을 벌써 4주째 보입니다. 예. 모트렉스도 마찬가지네요. 네, 그렇죠. 지금 4주 연속 아닌 말로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1등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 벌써 20% 올랐는데 솔직히 약간 힘이 좀 약간 둔화되고 있어서 단기는 조금 경계감을 가질 필요성은 있는데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인데 왜냐하면 현대기아 인도 쪽에 현대기아차 쪽에 이 에어컨 쪽에 이제 부품을 요즘에 이제 판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무상증자 들어온 세력도 아직 안 빠져나갔고요. 대신 모멘텀이 조금 부족해요. 하반기 모빌아이가 빨리 상장이 돼야지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해서 이제 쭉 급등할 수 있는데 모빌아이가 상반기 너무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아직 인텔이 상장을 준비를 못 했거든요. 대신 간밤에 인텔 실적 어닝 쇼크 나왔죠. 하반기 기대감이 있다. 아마 하반기 기대감이 있으면 이제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모빌아이 상장을 준비하지 않을까. 중장기는 모빌아이 상장 임박됐을 때가 그때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단기는 일단 12,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한 주 만에 그 전주에 종목이 오르는 지금 기염을 토하는 모습이 4주째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트렉스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은 미래나노텍입니다. 고래삼총사에서 얘기가 됐던 종목인데 저희 이번 주 그 분석 시간에 아주 꼼꼼하게 봤던 종목이잖아요. 전기차, 소재, 원료주 급등, 미래나노텍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승률이 43%, 굉장히 지금 급등세를 지금 짧은 시간에 이어나가고 있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미래나노텍은 제가 완벽하다라고 좀 표현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 완벽한 부분이 뭐였냐면 실적 좋죠. 네. 저평가돼 있죠. 재무 상태 좋죠. 네. 그리고 시설 투자 확대하죠. IT 자동차 분야까지 전기차 소재.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독점 공급 기대감 나왔죠. 그러면서 미래나노텍은 대표사가 지금 6,600원대에서 제가 5억 들어왔다. 그리고 역시 자사주 매입이 50억 들어왔다. 7,500원. 그 얘기까지 완벽하게 보고 이건 못 갈 수가 없겠구나. 막 보셔도 됐던 거죠.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왜? 지금 주포 세력들이 빠져나갔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번쩍거리고 밀렸다가 안 빠져나갔겠죠. 뭐 6,600원, 7,500원대에서 매집 이뤄지고 왜 8, 9,000원대에서 빠져나가겠습니까? 이제 대규모 시설 투자가 IT, 자동차 쪽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는 이제 막 MACD가 중요해요. 밑에서부터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잖아요. 예전에를 기억하시게 되면 2021년 하반기 MACD가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부터 터닝하고 나서 한번 급등 끝났나요? 한번 기간 조정 받고 계속 랠리가 나오죠.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아직도 많이 실적 대비도 퍼가 10배 초반대로 저평가되어 있고요. 2, 3년 뒤에 전기차 소재 사업까지 해서 매출 1조 클럽에 도전한다. 이 삼성전자가 믿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만큼 거의 1차 협력 회사로 독보적으로 국내 광학 필름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꾸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저희 주식삭스리 시간에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약 한 달 됐는데요. 신화인터텍 6월 27일에 매수가 되었고요. 상승률 78%가량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않으실까요? 배가 부르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지금 배가 고파요. 아침은 안 먹어서 그런가요? 좀 배가 고픈데요. 그러세요. 이 종목도 좀 배가 더 고파요. 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올해 하반기, 상반기 하이크 코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면 하반기 이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아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끼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번쩍거리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이 종목은 항상 11선 부근에서 눌러놓고 급반등이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냥 안 가요. 대부분 자꾸 눌러놓고 가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이 위치가 최대 주주나 대표이사가 빠져나갔느냐? 바닥에서 들어온 거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2,500원, 특히 4,000원대 중반대. 지금 4,900원. 한 10% 정도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대표이사 매집이 이미 4만 주가 이뤄지고 나서. 그리고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사상 최대 거래량이 벌써 2개월 연속 바닥에서 시연되고 있습니다. 2개월 연속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추천드리는 건 아니죠. 바닥에서 이미 2,000원대 후반대에 설명을 드리고 올라온 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이렇게 2개월 연속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지는 기업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종목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터졌는데 대기업 계열사죠. 최대 주주 효성화학이 2,500원대에서 대량 매집이 이뤄진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메타버스 하반기 내년도까지, 내후년도까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선별적 급등, 이 종목은 조금 더 눈여겨봐도 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신화인터텍이었고요. 자, 마지막은 에코플라스틱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7월 초 종목이었고요. 3,075원 네, 금요일 마감이고 저희 매수는 2,000원대 매수를 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고요. 이 종목도 계속 또 눈여겨보시는 편인가요? 예, 지금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번쩍거리다가 좀 밀리긴 했거든요. 하지만 거의 한 20% 가까이는 올라와 있는데 왜 번쩍거렸느냐? 친환경 플라스틱 이 부분 때문에 번쩍거렸거든요. 대신 이 기업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아이오닉 6에 범퍼 콘솔을 공급할 예정이죠. 산자부 쪽에서 사업 재편까지 승인을 받고 그리고 최대 주주가 280만 주의 자금 투자가 들어가고 자사주 매입이 들어온 상태에서 하반기 아이오닉 6를 준비한다. 그게 찐재료죠. 다음 달부터 아이오닉 6가 100% 사전 이제 보조금을 사전 예약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국내 하반기에는 아이오닉 6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주도할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유럽 시장에도 전기차 보조금이 삭감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100% 받는다. 유럽 시장, 북미 시장도 선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이오닉 6 하반기에는 전기차 아이오닉 6가 가장 주목받을지도 모르거든요. 최대 주주 매집, 자사주 매입, 수급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000원대 중반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추가 반등을 하반기 노려보는 전략이 매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2,000원 중반까지 내려오지 않는 한 보유. 아까 종목 상담에서 에코플라스틱을 조금 높게 매수하신 분의 상담도 있었는데 도움 되셨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새로운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 보이는 때가 있다, 종목이. 이제 그런 때는 좀 증시가 안 좋을 때가 방증되는 모습이고 지금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금 더 좋다라는 것을 좀 의미할 수 있고요. 오늘은 네 종목을 준비하셨다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트를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속도 있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제 오전 9시에 또 M10W 온라인 쪽에서 공개 방송을 할 텐데 그때 들어오시고요. 일단 스틱 인베스트먼트, 벤처 캐피탈 관련주 중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기업인 것 같습니다. 6월달 자사주 매입이 100억 들어왔어요. 그리고 수십억이 최대 주주가 매집이 7월 달에 이뤄졌어요. 그리고 끝났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자율주행차 쪽에 관련 회사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서 그 재료와 함께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 M10W 온라인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가지고 자세한 설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예. 벤처 가운데 최고가 아닐까 하는 모습, 스틱 인베스트먼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종목을 바로 공개해 볼까요? 예, 포스코 스틸리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철강 업종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가장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 스틸리온은 퍼가 작년 실적 대비는 거의 2배, 올해 예상 실적 대비 3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PBR도 거의 0.23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기차 부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포스코가 전기차 쪽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포스코 쪽에 이 철강 업종 내에서도 포스코 스틸리온을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10W 오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놓치면 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종목 이름이 깁니까? 예. 네, 포스코 스틸리온이 두 예. 번째 종목이고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요? 이 코세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코세스 같은 경우 제가 최근 들어 바닥에서부터 설명드리고 이미 한 30%는 원래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일단 이 코세스 같은 경우가 아쉬운 게 아니고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코세스 같은 경우가 메타버스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미 마이크로 LED 초격차를 선언했거든요. 이번 주 선언했어요. 부사장님이. 그만큼 마이크로 LED 수율 높여줄 수 있는 리페어 장비는요. 전 세계 유일하거든요. 독점. 이미 또 애플 쪽에 커팅 장비도 독점하고 있어요.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뭐 단점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떨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제 별로 크게는 안 떨어질 것 같죠. 그래서 코세스도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꼭 온라인 방송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네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일알루미늄이라는 기업입니다. 조일알루미늄. 예, 그렇죠. 이 조일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제 레전드 종목이에요. 작년도 2021년도 때 170% 가까운 좀 상승률을 기록하고 찐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런데 조일알루미늄이 지금 비쌀까요? 좀 올라왔다라고 좀 비쌀까요? 안 비쌉니다. 1,500원대에서 들어왔어요. 최대 주주 유중이 1,500원대 들어왔죠. 주포 세력이 1,500원대 들어왔는데 이미 지금 1분기 주당 순이익이 150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만큼 실적이 폭증하고 있는 기업인데 롯데그룹이랑 지금 손잡고 있는 기업이죠. 유럽의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에 진출한다. 롯데 요즘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 이제 드디어 진출하는데 양극화 소재. 벌써 1분기에만 대규모 수주 계약을 맺었거든, 롯데랑. 그런데 올해 열간 아변 설비를 8배를 증설을 한다. 꼭 설명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M10W. 앞으로 제가 나중에 죽고 나서 주식계에 펄치상을 주자라는 뭔가 전 국민이 이제 다 알 때까지 저는 이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그런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721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721선 머스크 CEO도 모를 겁니다. 팀쿡 CEO도 모를 거고요. 워렌 버핏도 모를 겁니다. 빌 게이츠도 모를 것 같아요. 오직 주식 싹쓸이만 알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이 다 아는 순간까지 열심히 설명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고 오전 M10W 9시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시게 되면 자세한 설명 드릴 테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엊그제 이거 상한가 나타내고 너무 단기간에 급등한 거 아니야? 라는 궁금증 있으실 텐데 그 부분도 우리 공개 방송에서 해소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네 종목입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온, 코세스, 조일알루미늄. 근데 네 가지를 오늘 얘기한 이유도 있을 테고 네, 예. 또 오늘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 더 풍부하게 준비를 하신 공개 방송을 예. 얘기를 해주시죠. 예, M10W 연간 베스트 그리고 6월 월간 베스트 1위. 그만큼 전체 1등을 했다는 거는 이거 좀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만큼 저는 제가 똑똑해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앞으로 이제 상반기에는 하이크 코리아가 있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역시 또 메타버스와 이런 로봇, 전기차, 철강 업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종목이 많아졌을 때 그럴 때 잘 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 얘기로 좀 이런 얘기는 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대세가 될 수 있게 더더욱 노력을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실천을 하려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면서 오늘 방송 제가 기법 강좌에 설명드린 대로 열심히 모두 다 노력을 하는 순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전 국민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코스피 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24시간 주식을 볼 수 있지 않잖아요. 근데 예. 공명정주위원께서는 24시간 보시잖아요. 연구하시잖아요. 힘들어요. 그거를 공유를 하겠습니다. 9시에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MTN 밴드를 들어오시면 공명정주위원의 얼굴을 클릭하시면 오늘 얘기한 네 종목의 전략과 또 다음 주 전략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선물과 같은 프로그램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또 9시에 공개 방송 준비하시러 예. 가시도록 하시죠. 예.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식 싹쓸이. 싹쓸이.